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편 이어서 농업창업과 기농준비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정착지 정학입니다. 자, 농장 운영에 적합한 지역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앞에서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농장 어떤 방식의 농장 운영할 거냐 그에 따라서 지역이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홍수나 이제 재해 같은 거, 태풍 같은 거 있죠. 이게 한 번도 한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홍수 안 발생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잠긴 적이 없다. 그런 지역도 이제 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도로가 생기면서 이게 발생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충청권 지역에서 보니까 이제 조상대로 계속 살아온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물이 한 번도 이제 이런 발생 안 했다. 물 피해가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몇 킬로 밑에 도로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물줄기를 막아버렸고 물이 안 빠졌어요. 거기가 뭐 정말 배꼽까지 이제 물이 찼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그 지역이 난리 났었거든요. 이런 게 평생 발생하던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택, 전기, 수도 같은 거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가축 사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뭐 500m 아니면 1km 반경에서 이제 건축 허가가 나오고 축산 허가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민원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농지를 구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한 농장 운영 방법이라든가 재배 작물 그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잘 되는 곳이 있는지 그런 햇빛 같은 것부터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쉬운 게 있는 건 뭐냐면요. 한 10시 돼가지고 9시 돼서 햇빛이 들고 5시, 6시 되면 이제 햇빛이 한두 시간 일찍 해가 지는 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4시면 해가 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새벽에 첫 해부터 늦은 시간까지 해 지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지역이 최고의 자리라 그러거든요. 그 모르면 이제 그게 최고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이제 자리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농장 운영에 따라서요. 내가 전업농이냐 아니면 사회적 농업, 사회적인 치유 농업이죠. 농업 규모에 따라서 지역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치유 농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내왕을 하지 않습니까? 전업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폐색 농장이냐 개방형 농장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감안해야 되거든요. 농업 규모에 따라서. 근데 농업 규모를 좀 늘려야 하는데 어쩌면 땅을 늘리지 못하고요. 있고 저기다 사놓는 겁니다. 아니면 빌린다든가. 그러면요. 분산돼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30분 거리, 20분 거리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 선택이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사회적 농업에 따라서 치유농이냐 아니면 체험용 농장이냐 체류형 자연치 농장 이거에 따라서 지역 자, 치유농이나 체험교육농장 같은 경우는 뭐 도시권이나 도로가 있어야겠죠. 접근성이 좋으면 좋고요. 체류형 농장은 접근성을 따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 이거는 뭐냐면 체류한국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몇 편에 이제 소개할 겁니다만은 약간의 고립형 있는 데 해야 돼요. 산과 따르고요. 산이 있고 이런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정반대적인 이제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농지 가운데 체류형 농장 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건 저도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 즐겁을 할 겁니다. 전혀 안 맞는 곳이거든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야 되고요. 또 재배 작물에 따라서 지금 뭐 열대가 무슨 뭐 온난화 해가지고 온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그래도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가축이라든가 뭐 채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설 농사가 이제 할 수 있는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뭐 특정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지역, 장소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은 이제 아까도 했으면 가축 같은 허가. 여기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가축 뭐 몇십 마리 하는 데까지 뭐 허가 받겠다고 가가지고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받아야 될 건 받아야겠죠. 그러나 이런 것 좀 참고하셔가지고요. 이거는 단지 이제 제가 이제 소스를 드리는 거니까
전기 아까도 했지만 농업용수 지금요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지금 농사들이 농업용수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원입니다. 아까 같은 가축이라든가 아니면 뭐 뭡니까 체험 농장이라든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그 농업인데 이제 음식 이런 관련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접근성이 있었거든요. 필요하거든요.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발 가능성 어, 돈 들여가지고 몇 년 만에 거기 옆에 큰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난감하고 이제 그런 변경하는 농장 운영을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소 선택입니다. 아까는 이제 지역 쪽에 장소도 있습니다. 이거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농장 운영 재배 장목, 습도 경관. 어떤 지역은 뭐냐면 이제 그 호수가 끼어가지고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습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배 재배하는 지역에 갔는데요. 거기가 뭐냐면 이제 과수원이 호수 끼었습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없는 질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제 병해 쪽에 그게 굉장히 발생이 높아가지고요. 그래서 처방 방법도 다르고요. 그걸 찾아내는데 이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특히나 화학농도 아니고 이제 유기농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뭐 경관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경관만 보다가 이제 다른 것도 놓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참 그리고 특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홍수 그리고 또 바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엔 일상시 가면요 바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조금 타면요 이제 계곡 따라서 흐른다 그러죠. 아니면 이제 능선 따라 흐른다든가 태풍이 지나가는데 태풍 피해는 없는데 한 2m 높이 지붕 높이에선 바람이 엄청나게 센 데가 있습니다. 이게 형수를 잘 모르면요 이런 실수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전라도권에 이제 하우스 지으신 분인데 분명히 바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지형을 딱 보니까 바람이 바로 우리 키 위로 해가지고 큰 바람, 태풍이나 그런 강풍 불 때는 가속도가 붙던 지역이었거든요. 그 아닌 게 아니라 그 하우스를 날려버렸어요. 근데 하우스 날린 원인을 모르셔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귀농교육 갔다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바람 없는데 어떻게 날려버렸다. 그러길래. 그, 그때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 않느냐. 바람 위로 탄다고. 이제 가속도가 붙던 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키와 2m 높이에서 하우스 높이에서 이제 들러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형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장소를 그래서 현지의 멘토 앞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역의 멘토로 두시라고요. 지역의 분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나무가 부러진다든가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볼 수 있는 건데 뭐 한번 가서 그걸 잡아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 또 하나 뭐냐면 햇빛입니다. 어, 제가 이거 종종 보는데요. 정말 이게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 지역은 뭐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만은 육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산에 끼지 않습니까? 경관만 보다가 아니면 가격만 보다가 놓치는 게 뭐냐? 9시도 햇빛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요, 최악의 장소는 거의 10시에 햇빛이 들었다가 4시에 햇빛이 지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경상권인데요. 거기는 이제 장인 어른이 그 땅을 물려주시긴 했었어요. 싸게. 뭐 물려주다 준다고 이제 어 봐도 될 건데 그래도 돈 주고 산 건데요. 최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방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햇빛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첫 햇빛이 비칠 때 비치는 곳이 진짜 좋은 장소거든요. 그 다음 이제 미생물인데요. 미생물 균형이 잡히는 곳이 아까 호수 끼는데 이제 습도가 높아서 병의 발생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생물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거는 약간의 그 이런 쪽에 아시는 분들이 이제 봐야 되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하실이 습하지 않습니까? 그래 미세먼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지하실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남향 이러면 미세먼 균형이 잡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당이란 자리를 이렇게 보시고요.
그 지역에 가서 명당이 어디죠? 그 지역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그 형세를 얘기해 주거든. 어디 명당에 그 저기가 어느 산소 어느 문중에 있다. 거기서 거기를 보시면요, 되게 미생물이 균형이 잡힌 데입니다. 그럼 그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장소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뭐냐면, 이게 창업하시는 분한테 좀 실례된 얘기입니다만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다시 도시로 돌아올 때나 아니면 이제 농업이 안 맞아가지고 철수할 때 빨리 처분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근데 땅도 안 팔려요.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망해서 나갈 걸 생각하고 장소를 이제 찾거든요. 근데 권리금을 줬습니다. 안 팔려요. 그러면 뭡니까? 권리금까지 다 놓치는 겁니다. 또 장사가 안 되면 빨리 그걸 처분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가게가. 그럼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거덜나는 거죠. 뭐 거기에 전세금부터 권리금까지요. 이것도 우리의 창업에 굉장히 들어가는 항목이거든요. 농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기농자금 방에서 땅 오지에다가 땅을 샀어요. 굉장히 넓은 땅에. 근데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농장 팔아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투자비, 운영비 들어간 거는 돈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은 거는 농지밖에 없어요. 시설비는 뭐 오래되니까 몇 년 지나면 그게 안 쳐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도 그나마 땅값 올라서 그걸 갚고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 좀 한 번쯤 나중에 뭐 가족한테는 얘기 않더라도 혼자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한번 고민하시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은 아까도 우리가 전편에 말씀드린 최종적으로요, 경영 전략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타당성 조사서부터 뭐 다 준비할 겁니다만은 막상 제가 이제 아마 이런 농장, 실패한 농장, 성공 농장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꽂을 정도로 많이 보고 그다음에 창업 교육 많이 했고요. 뭐 그 정도 현장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분들이 똑똑하고 이런 많이 준비합니다만은 이런 게 굉장히 미흡합니다. 경영 전략이요. 그래서 농촌 거주가 맞는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신 분들 되게 의외로 많습니다. 농업이 안 맞는 분들 많으세요. 가축이 안 맞는 분 많고요. 아니면 가축이 안 맞는데 가축을 하고 뭐 시설 채소가 안 맞는데 채소 해가지고 성격이 안 맞고요. 건강이 안 맞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다. 적합성이요. 기장 그 다음에 지금의 농업의 문제, 시장 문제. 내가 이 지역에 갔을 때 이해관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라든가 예견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농촌농업의 자원. 우리가 농업 생산만 해가지고 농산물만 팔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농업의 보편적이거든요. 이게 진짜 아쉽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조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져 있던 기술, 성격, 자본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농장 경영할 거냐. 이것도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가치로 단순하게 신선품만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좀 이걸로 해서 뭐 수익이 나와서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면요, 좀 분산을, 뭐냐면 딸기에 올인한다든가 아니면 밀감에 올인하면 가격 폭락을 어떻게 합니까? 경영비가 건지면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어떤 데는 경영비도 못 걸 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농업 구조가 지금 40년째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송아지 사가지고 큰 소가지 되고 송아지도 낳았는데 되려 더 쌌다고요. 이게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합 영농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해라, 농업도야,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창업을 할 때마다 창업 특강을 할 때 이제 이 내용을 소개하는 건데요. 자, 내가 농업에 맞는지, 농장 운영 아니면 작물 선택, 규모, 기술 이런 것들 선택할 때요, 성격, 어떤 분은 가축도요, 소에 맞는 분이 있고 닭이 맞는 분도 있고 유정란이 맞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소규모야 되고 어떤 분은 대규모, 스케일이 달라요. 성격도 그렇고요. ቋቋ하고 뭐 그런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안 되는데 몸으로 굉장해야 될 일을 그걸 선택하신 분도 계셔요. 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력 아니면 기술, 재능
이것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말을 잘하시고 대인관계 있고 좀 한다 그러면 체험교육농장 맞거든요. 근데 체험교육농장 안 맞는 분이 또 하시는 분도 계셔요. 남이 해가니까. 또 사회적 농업이 안 맞는 거예요. 사회적 농업은 어쨌든 대인과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따라서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런 것들이 좀 또 맞는 분인데 이런 다수학 생산에 올인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런 것도 좀 안타깝거든요. 그 재능이라든가 그런 기술, 경력이라든가요. 그래서 자본력, 아까도 얘기했던 보수 자신이 가져 있는 기술, 이걸 연관성으로 이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노동, 질이죠. 노동 강도. 그 힘으로 하는 일이 노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농사, 농장 운영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루의 노동 강도. 이제 뭐 힘을 팡팡 쓰고 뭐 할 일, 삽질을 하고 아니면 뭐 응? 잔잔하게 하는 일, 뭐 다르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노동이 투입하는지. 제가 제일 많이 궁금한 게 뭐냐면 노동 투입 시간입니다. 밖에 일이 너무 많으세요.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회의 가고 그러니까 노동 투입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부부 농민인데 뭐 죄송하지만은 아우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세요. 불화가 생기고요. 왜냐하면 이제 두 분 다 바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한 분이라고 하면 또 그것도 균형이 깨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의 그 노동 투입이랄까 그런 것들 맞는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유한 농지 규모, 지정할 때 지역, 농장 위치 이런 것들요. 그리고 판매 방법, 목표 수익이죠. 고객층 어떤 쪽으로 할 거냐 이것도 한번 고민하시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재배 작물, 재배 예정 작물 이거에 따라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규모 이런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규모만 하고 또 최근에 뭐냐면 이제 인공내 나오니까 전부 다 액상 우리가 말하면 이제 이렇게 뛰어가지고요. 수경 재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인공농業이 5천 평씩 막 하거든요. 그리고 이단하면 거의 7천 평 규모예요. 5천 평이면 7천 평 규모의 농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농장과 요 하우스 두 동 해가지고 그런 위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 오래전입니다만은 거의 30년 전입니다. 처음에 이제 생협 같은 데 생길 때에 닭 유정란 하면 200마리, 300마리 키웠거든요. 근데 잘 됐습니다. 그런데 2,000마리 키우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 사람 2,200마리, 300마리가 어떻습니까? 나중에요. 밀려요. 어쨌든 생협도 처음에 하다 보면 그래요. 200마리, 300마리 저거 합시다 했는데 나중에 되면 쉽거든요. 관리가. 이런 그 물류 관리가 그러니까 2,000마리. 근데 2,000마리 견서는 나중에 10,000마리 농가가 나오니까 또 밀려요. 지금 동물복지나 친환경에 보면 10만 마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규모 같은 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요. 그리고 인하가 지역 아까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향하는 사람 철학. 내가 철학이 맞아야 돼요. 내가 사회적 농업을 맞는 분이 생산 쪽으로만 가고 아니면 생산 그게 안 맞는데 또 치유적인 사회적 농업으로 가려는 분들 계세요. 환경관이 그렇고요. 우리가 비가 와서 농지가 쓸려가면서 그 치명적인 그 처음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뭐냐면 이제 소비자들이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농사도 그래서 농사 종류만이 아니라 농사 기술이 있다고 그랬죠. 농사 기술에 따라서 2그룹이냐 4그룹 따라서 이런 환경 피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감안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식, 자연식 내가 채식한다 자연식에 따라서 이것도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부부가 가느냐 혼자 하냐 나이, 성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농업이 정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의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혼자 독신으로 평생 할 거냐 그에 따라서 이런 농장 운영도 좌우될 수 있고 규모도 그렇고요. 장목도 그렇습니다. 자, 운영 방법 선택이요. 그래서 폐색 농장이나 개별 농장 이런 것들이 처음에 계획을 경영 전략 세울 때 이거는 굉장히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품목 전문농이냐, 다품목 복합농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굉장히 단품목 같은 전문농 같은 경우는 위험 부담 있죠. 시장 포화에 대해서. 그 다음 다품목은 굉장히 일손이 많이 갈 거고요. 전업무 생산이냐 유통 경영이냐 지금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유통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포화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제 낮은 가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들어간다면 아까도 전편에 얘기했습니다만 도시에서 마케팅이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 농업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 농업도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농업이라 생각만 가지고 그냥 몇 그릇 따지지 않거든요. 농사기술도. 농장도 마찬가지 나중에 시설하니까 시설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은 그래서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다. 대규모 전용이냐 아니면 소규모 할 거냐. 그 시설이냐 아니면 이제 그냥 농지에서 생산할 거냐. 그 다음에 대중적인 그런 저가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초저가 중저가 1,000원짜리가 중저가라 그랬지. 고가가 뭐야 5,000원 달걀. 고퀄리티가 뭡니까 럭셔리한 10,000원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농사 기술이 선택이 되겠지. 농사 종류에서 그다음에 이제 규모 대량 생산이냐 소규모 생산이냐 기계화냐 아니면 핸드메이드 생산이냐.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이것도 또한 이제 감안하시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경영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안 하고 가셔요. 처음에 기계화한다면 기계에 따라서 경영 전략이 나와야 되고요. 마케팅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농장에 들어가서 시설 해놓고 변경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다 돈이에요. 기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만 원짜리 그냥 날려버리고 그럼 중고 가격 팔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계 사야 되고 그리고 농사 기술 선택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농사 종류 화학농이냐 인공농이냐 친환경이냐 자연농이냐 그 다음에 몇 그룹이냐. 자, 화학농도 2그룹 있고 3그룹 있고 4그룹 있다고 그랬죠. 저는 이제 화학농도 4그룹 정도 갔으면 좋겠다. 친환경도 4그룹, 유기농도 4그룹 정도 가야 된다. 왜? 세계 농업 추세는 지금 화학농이든 친환경이든 유기농은 4그룹 농사로 가고 있거든요. 유기농 멀칭 무기온 상태에서요. 자, 5그룹은 무기온 농업이니까 정말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충분히 기술이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최고의 기술 가진 사람이면 그러니까 흙 살리는 기술 최소한도 10가지는 있어야 되고요. 작물 뿌리 만드는 기술 10가지 정도는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야 기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쉽게 말해서 자연농이 최고죠. 무경운 씨앗을 직파하는 상태의 농사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말았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판매 전략이요. 그리고 계약 판매할 거냐 처음부터요. 어떻게 개별할 거냐. 아니면 이제 도매회상 가락동 시장에 보면요 여러 회사들이 있죠. 그쪽을 할 거냐 아니면 직거래 최근에 많이 하죠. 로컬 폐장 매장 뭐 완주가 뭐 우리나라 대세적 했던 로컬 매장 직거래 온라인 판매할 거냐. 그 다음에 꿀어밀 할 거냐. 이것도 최근에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산물과 이웃 농가들 합체해가지고 뭐 사회적 농업을 만들어서 아니면 조합을 만들어서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또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농업은 어쨌든 간에 노력에 따라서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도 시장 상황이 그럴 수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농업은 정말 하늘과 땅과 내가 노력과 처음부터 하나서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그래서 직업 중에 제일 난이가 높고 정말 고퀄리티적이고 정말 경영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업은 한 종류에 들어가거든요. 장사도 저 수없이만 농업은 다릅니다. 경영은 아니잖아. 이건 생산도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더해. 거기는 뭐 그렇게 자연재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지 않습니까? 뭐 손님은 약간 줄고 뭐 하지만은 근데 농업은 직격탄이거든요. 이런 것들 더하다. 자, 그리고 농사 작목입니다. 그래서 쌀이냐 과수냐 채소냐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 맞는 분이 계셔요. 자, 화해에 뭐 할 거냐, 약용작물 할 거냐 이런 것들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정말 어느 쪽이 맞는지 성격, 건강, 뭐 규모도 그렇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또 가축을 선택했으면요. 소가 맞는 분이고 돼지가 맞는 거 닭이 맞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염소 같은 거 맞는 분도 있어요. 또 닭을 선택했다면 육개냐 산란개냐. 그럼
1그룹에 인공육 축산 갈 거냐, 2그룹에 공장육 축산 갈 거냐. 인공육 축산이 뭐냐면 배터리 케이지요. 닭 했을 때 2그룹 공장육 축산은 뭐냐면 이제 친환경 뭐 이제 외국 사료 먹이하면서 100% 키우는 거 있죠. 동물복지 축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이제 지금 1만 마리와 10만 마리씩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른 형태가 달라져. 옛날에 이제 공장형 축산이 인공육 축산이라 그러고요. 처음에 친환경 축산들이 뭐 몇백 마리 키우다가 1,000마리 정도 2,000마리 키우다 이제는 뭐냐면 공장형이에요. 규모로 키우거든요. 10,000마리 10만 마리 막 그렇게 키우거든요. 그래서 공장형 축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형 축산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필요 있다. 아까도 얘기했죠. 케이지 사육이 그리고 평서 사육, 방목 사육이요. 그다음 토종계 할 거냐, 계량계 할 거냐.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산란계라 그러죠. 계량계, 토종계는 이제 우리가 토종닭 얘기하고요. 토종닭에서도 이제 재래닭이 있고 거기서 이제 요 청계 같은 경우는 토종닭이라지만 이거는 계량닭이거든요. 엄연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외국의 그 아메란 닭과 우리나라의 토종에 해가지고 이제 이런 청계가 나오는 건데요. 이런 것들 전통적으로 할 거냐. 자, 무정란 생산이냐 유정란 생산이냐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요. 자, 사료 같은 거 시설도 그렇고요. 사료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냐면 시설의 그런 사육 방식으로 이제 해왔지만은 축산들이 앞으로는요. 지금 공장 사료, 옥수수 사료를 먹을 거냐, 국내산 사료 먹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이걸 크게 따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왜냐하면 품질은 이걸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요. 그 다음에 채소를 선택했다 그러면 노지 할 거냐, 하우스 할 거냐, 수경 재배할 거냐, 최근에 뜨는 인공농약, 쌈치류가 할 거냐, 토마토 할 거냐, 오이 할 거냐. 쌈치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수경 재배 같은 위에서 재배하니까 쉽겠지만은 아니면 땅에서 토경 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허리가 나쁘신 분이 그걸 선택해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정말 못 볼 거는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요. 자, 딸기 했을 때 우리가 초저가 할 거냐, 중저가 할 거냐, 고가로 할 거냐, 아니면 뭐 고퀄리티로 갈 거냐. 자, 곡물에서도 벼할 거냐, 보리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감안하셔가지고 내가 경영 뭡니까 뿌러미를 할 때 그러면 이것도 달라져요. 아니면 전업농인데 아니면 작업자족 할 때 이것도 안배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선택할 때 좀 감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경제입니다. 지금 뭐 어쨌든 시장이 계속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뭐 단순하게 농산물만 봤는데 이제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우리가 10,000원짜리 가방 있고 10만원짜리 있고 1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있고 1억짜리 가방까지 있어서 그만큼 시장 경제 농업도 이제 시장 경제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고요. 가야 되고요. 자, 다수학 생산을 갈 거냐 치유적 생산에 농업을 할 거냐 이거는 차이가 굉장히 있죠. 왜냐하면 초저가 중저가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은 뭐냐면 고가 고퀄리티거든요. 질병 치유의 뭐 농업을 아시는 분 알 겁니다. 그 흙 살리고 그런 방식의 농사 기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요 3번에 치유 생산과 식량 다수학 생산 동시에 가는 농업이 추세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순수하게 얘기하면 이제 치유적 생산이 자연농이고 다수학 생산이 뭐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이라 그러면 앞으로 이걸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그룹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자, 소비자 시장 농업에서 이제는 초저가, 중저가, 최고가 중저가 아닙니까? 우리가 1,000원짜리가 안 팔린다고 중저가 나오잖아요. 넉저리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000원짜리가 중저가라 그러면 넉저리는 뭐냐? 10,000원짜리 이상의 계란 이런 농업이 이제는 나온다. 그래서 내가 시작할 때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초저가는 시장 포 아닙니까? 이거는 뭐 지금 40년째 어떻게 유통 구조가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1그룹 농업이냐, 2그룹이냐, 4그룹 농업이냐 이게 앞으로는 다 달라진다. 왜냐하면 이게 품질과 생산 비용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농업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준비하겠습니다만은 귀농 준비할 때, 농업 창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조금 그래도 이런 현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이런 교육을 진행해 왔고 많은 농장을 보면서 아쉬운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1년, 2년 정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자료를 너무 많잖아요. 방대한 자료 있는데 왜 그런 내용
요새 말하면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걸 거둬두고 왜 창업적인 먼저 하느냐.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이 어려우면요. 이걸 읽어보셔가지고 새로 경영 전략을 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살이 같이 뭐 1, 2년 할 것이 아니고 3, 4, 50년이라 그러면요. 늦지 않았거든요. 조금씩이라도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이 좀 오늘은 길어졌죠. 34번이네요. 자, 오늘도 많이 춥고요. 내일은 더 추워진다 그럽니다. 자, 벌써 7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저녁 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